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재가동시키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최순실 측은 변호인 외에 면회가 금지된 조치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엔에 호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탑10 1위로 뽑았습니다. 자, 특검과 관련한 내용 1위 소식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등장을 했는데요. 총장님, 우병우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한 걸까요? 자, 이 얘기 잠시 후에 나눠보고요. 오늘, 자, 2월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특검 연장은 결국 이제 불발이 된 걸로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법 같은 경우,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네. 연장하는 내용이죠.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은 발의가 됐으면 그 이후에 해당 상임위에 그 상정이 돼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법 같은 경우는 법사위 소관이거든요. 네. 그런데 법사위의 간사가 바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김진태 의원이 한사코 반대하다 보니까 여야 합의로 상정을 해야 되는데 상정이 안 돼서 논의조차 못한 거죠. 이런 상황이면 자 본회의에 처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은 못한다. 여야가 합의를 해와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은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특검은 종료가 됐고 검찰에서 지금 특별수사본부가 재가동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특별수사본부가 어떤 곳입니까? 왜 중요한 겁니까? 네, 결국 돌고 돌아서 사건이 검찰로 돌아왔는데요. 그렇죠. 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총장이 결단을 내려서 만들어진 수사팀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최순실, 안종범 등에 대한 재판 업무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시 특검에서 사건이 넘어오게 되면서 그러면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의 수사한 팀이 맞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대다수의 의견이고요. 실제로 김순환 검찰총장도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1부, 형사 8부, 첨단범죄수사 1부, 기존의 그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했던 부서들인데요. 이 팀들이 대부분 참여를 해서 특별수사본부가 재가동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김순환 검찰총장의 결단이 필요한데 네. 내일 특검에서 수사 자료가 넘어오면, 그러니까 사건이 완전히 이첩이 되면 어떤 공식적인 발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특검 수사하면 이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시호 씨, 특검 수사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출해서 특검 수사에 기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특검이 종료되면서 장시호 씨가 특검 검사들 그리고 수사관들에게 손편지를 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시호 씨가 편지를 썼는데요. 이게 구치소에서 써서 온 건 아닌 걸로 지금 드러났고요. 네. 이게 그 조사를 받는 그 중간중간에 이제 특검 사무실에 있던 종이를 허락받아가지고 이제 뒤에 메모 형식으로 쓴 편지, 이름 손편지를 전달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의왕 대학원에서 특검분들 생각하면서 가끔 웃곤 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감사했다. 시간이 빨리 지났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주된 내용은 사실 이런 겁니다. 반성하는 내용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팀 덕분에, 특검분들 덕분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게 되었다. 네. 진정으로 반성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아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겠다. 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메모 내용을 보면 의왕대학원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왕대학원이 뭡니까? 장시호 씨가 현재 수감되어 있는 곳이 서울구치소인데요. 네. 서울구치소가 위치한 곳이 경기도 의왕시입니다. 근데 의왕대학원이라고요? 예, 의왕대학원이라고 어떤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 메모 자체를 보면 장시호 씨 특유의 그런 어떤 낙천적인 성격이 묻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은어,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과 검찰 수사관들끼리만 쓰는 은어를 쓴 거군요. 의왕대학원이라는 곳이 네, 구치소를 지칭하는 거고. 그리고 보면 특검 사람들 생각하면서 가끔 씩 웃곤 해요. 글쎄요. 검찰 조사를 받고 온 사람이 과거를 떠올리면서 조사 기간을 생각하면서 씩 웃는다. 말씀하신 대로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참 그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죄나 이런 걸 다 깨끗이 씻어내리고 싶은 그런 심정인 건가요?
네, 아무래도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의 그런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이 돼서 일단 구속이 된 상태인데요. 네. 그러면서 아마 심적 고통이 아마 굉장히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특검 수사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수사에 협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씻는 기분으로 어떤 그 모든 걸 내려놓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져서 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시호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개그우먼 정일랑 씨가 장시호 씨로 분장해서 영상을 또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미우시죠? 네, 꼭 뵙고 싶었습니다. 장시호 씨 진술이 중요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파일을 보냈는데 최순실 씨가 그걸 검토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 파일을 사진으로도 찍어뒀거든요. 동계 스포츠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저는 그냥 이모가 시키는 대로 최순실 씨가 동계 스포츠센터 관련 문건을 윤전추 행정관에게 줬습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때 삼성에서 동계 스포츠 센터를 어떻게 지원했냐면요. 어머, 부회장님. 박 대통령 휴대전화 끝자리가 4021이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독일에 있던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 차면폰으로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 박 대통령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씨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박 대통령 차면폰으로 전화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박 대통령 차면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 대통령 측에서 최순실 씨 귀국을 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시호 씨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고맙습니다. 남은 건 내일 먹을게요. 저 염치 없는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저 도너츠 먹고 싶어요. 조윤선은 돈이 많아서 변호사들이 매일 찾아오거든요. 한 번 접견 나가면 안 들어와요. 진짜 오래 걸려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거든요. 특검에서 자주 불러주세요. 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장시호 씨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김순환 검찰총장과 통화를 한 사실, 지난해 8월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왜 전화한 겁니까? 네, 보시면요. 바로 8월 16일에 무려 지금 17분가량 전화를 했는데요. 이때가 이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우병우 그 민정수석의 비리를 수사하는 그 이서구 특별감찰관 기억나시죠? 네네. 특별감찰관이 이 수사 내용을 한 일간지 기자에게 누설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 보도가 나온 직후에 두 사람이 무려 17분간 통화를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무슨 내용의 통화를 했을지 이건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그 직후라는 게 뭔가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 통화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한 건가요? 윤상 기자? 네, 아무래도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해서 뭐 거기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 확인이 되고 내용 자체는 확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순환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영렬 서울지검장과도 통화를 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에 네. 최순실 씨 태블릿 PC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 퍼질 때인데요. 그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영렬 지검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영렬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우전 수석이 전화를 해서 받았을 뿐이지 문제될 만한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특별수사본부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내용에 좀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네, 그렇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다시 가동이 되면 다들 아시다시피 수사의 가장 큰 축은 박근혜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각종 비리 의혹 부분입니다. 이 우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뿐만 아니라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이 돼 있는 개인 비리까지 모두 다 다시 수사를 해서 형사처벌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최순실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엔에 자기 인권 침해 당했다고 호소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최순실 씨가 지금 현재 4개월 동안 갇혀 있는데 자기가 변호인 위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했다. 비서라도 좀 만나서 좀 자신의 권리를 좀 지켜달라.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변호사들은 접견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변호사 이외의 사람들은 접견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 씨 측은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그때마다 법원이 벌써 2차례나 상관없다. 다른 사람들 만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지금 걸려 있습니다. 마지막에도 기각이 된다면 그렇다면 유엔 인권위에 우리가 호소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 인권위에 호소를 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슈화 같은 거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건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각을 하게 되면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네. 유엔 인권위사회에 청원을 했을 때 네. 받아들여지면은 네.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조사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인권이 침해되었다라고 한다면 유엔에서는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권고만. 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상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신청을 해서 법원이 이제 허락을 해준 이런 비변호사와의 접견교통 제한 조치에 대해서 어떤 유엔이 직접 이걸 풀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정법상의 어떤 실효적인 수단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론에 호소하고 억울함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효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씨의 독일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 지금 해외로 나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안민석 의원 지금 최순실 씨 지금 재산을 추적하겠다. 특검도 지금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한 100억 정도밖에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안민석 의원이 저는 SNS에 저는 만주에서 말 달리던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네. 독일에서 최순실 씨 재산을 추적 중이다라고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독일에서 최순실 씨의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건가요? 그게 쉽지 않죠. 그쵸? 지금 독일에서도 독일 검찰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최순실 씨가 워낙 이 페이퍼 컴퍼니가 많아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건지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국내에서도 찾기 힘든 재산을 외인 독일까지 가서 찾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하지만 이 안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국세청 조사 1국장 출신을 데려가서 반드시 찾아내겠다 이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검에서도 그런 재산 추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워낙 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렇게 안민석 의원이 개인적으로 나가갖고 물론 국회의원 신분으로 나갔지만 추적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윤성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결과를 예측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바람은 만약 불법적으로 반출된 재산이 있다고 하면 네. 반드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해외에서 더더군다나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를 한다는 거는 쉬운 일만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